안녕하세요.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을 거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기본적인 그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정치경제학의 기본적인 용어들,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계약적인 도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광대한 평원회를 통해서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크고 변두리로 갈수록 생산의 한계에서는 지대가 0이다. 이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 시장이 형성되고 서로 교환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임금과 이자가 단위당 임금, 단위당 이자가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개를 결합한 것이 이 지대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전체의 총생산물을 분석해서 한계 생산물의 어떤 설정되는 단위로 나눠진 평균 생산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가장 명동의 땅 한 평이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되고 10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는 중심지라고 보고 한계지로 갈수록 지대는 작아지고 임금과 이자는 단위당 임금과 이자는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본적인 모델의 지대 법칙, 임금 법칙, 이자 법칙을 따로따로 또 좀 더 정빈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모델을 형성하는 아주 정치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계약적 도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책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 잘못된 이론을 비판할 때도 사용하고 또 헨리 조지 자체의 경제학 이론을 구성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체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헨리 조지 정치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생산, 분배, 소비. 정치 경제학은 부의 생산과 정치 경제학은 부의 본질과 생산과 분배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는 공리는 사람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것들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는 사회 내에서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된다. 경쟁에 의해서 아주 효율적인 교환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란 상태라고 할 수 이상적인 상태, 아까 지대 모델 빵모형에서 본 것처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태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경향이 관철된다. 그런 경향으로 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0%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럼 그런 경향이 있는가? 라는 어떤 기준을 형성하는 게 이론이고 원칙적인 것이고 또 헨리 조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인 시각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부의 본질과 생산과 분배의 법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가 결합하는 게 최적 결합되는 토지 위에 노동이 자본을 사회에 생산하는데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최적 결합시키는 게 생산의 목표죠.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결과물이 나오는데 생산 결과물은 일단 자본 대체분을 제외합니다. 원료, 본전, 원가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입된 분석하는 자체가 이
순정가물, 순생산물이를 생산이라 그럽니다. 생산. 여기서 정의하는 생산은 그냥 뭐 뭉뚱그려서 생산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 창출되는 가치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생산 결과물에서 어떤 결과물에서 자본 대체분을 제외한 것을 생산이라고 하고, 이 생산물이 정치제도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데, 이 정치라는 말이 이 정치경제학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정치라는 말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징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경제학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분배, 사회 유지 비용의 마련이 경제학적인 합리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되게 된 거죠. 네. 이 생산물이 분배 정치제도에 의해서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개인 욕망 충족에 사용된다. 뭐 이게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한 생산물 마이너스 지대는 임금 더하기 이자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사회 유지 비용이 먼저 제외된다. 네. 소비된다는 거는 다시 다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다시 또 설명될 것입니다. 이게 분배가 된 상태에서 소비된다는 거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소비가 뭐냐? 소비가 뭐냐? 이 물에 생산된 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네. 넓게 보면 토지 그 자체. 사람도 넓게 보면 토지 그 자체다. 이게 그 토지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인데,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얘가 무슨 사과, 배, 복숭아, 관념적인 기하학적 도형이 이게 그리게 되면 이 단점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개념화되고 기하학적으로 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등가적인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토지가 근원적인 것이죠. 토지 그 자체로 사람도 본질적으로 소비된다는 이 물질적 부가 소비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형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도 토지의 일부죠. 아주 근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토지에 노동을 가한다. 인간이 노동을 가해서 그 노동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분리된 어떤 개념을 생성하게 된 거예요. 이 노동의 생산 결과물 중에 일부가 자본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겁니다. 토지가 근원적인 거고, 거기에 일부인 인간이 노동을 사용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돼 나오고, 인간이 노동을 가한 생산물 중에 일부가 자본이 되는 겁니다.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가적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이 생산물이 소비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용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재생산하게 된 거죠. 자본주의다. 자본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생산 형태가 된 겁니다. 자본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 기본적인 생산, 분배되고 소비되는 이런 형태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이니까 책에 스터디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강좌 안에는 일일이 페이지를 다 붙였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로 이렇게 다각도로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등장했습니다. 토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경제, 교환경제, 지금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입니다. 헨리 조지가 본 걸
제가 진보와 빈곤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또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위에, 지표, 토지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인간 있고 부가 있습니다. 부는 여기 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부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분배, 생산, 소비를 각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토지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하는 걸 노동이라 그럽니다. 노동의 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 이런 게 어떤 인간이 아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적으로 인간이 아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지에 노동을 가해서 어떤 이 토지가 변형된 어떤 토지에 가해진 것이 부입니다. 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물과 자본. 자본은 더 많은 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자본이라 그럽니다.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은 거라도 뭐 담배야 뭐 이렇게 자기가 뭐 기호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소비물이 되고 뭐 담배 가게에서 파는 거는 자본이 되는 거죠. 예. 부는 똑같은데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되는 건 소비물이고 더 많은 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라고 합니다. 보통 노동이 토지에 가해질 때 자본 없이도 노동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는 것처럼 노동의 강보면 이 분필이 자본입니다. 분필이 제가 어떤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비스 노동이니까 좀 이 물질적인 것들하고 좀 다르지만 정치 경제학에서는 서비스 노동을 제외하지만 지금도 보면 뭐 서비스 하는데 분필이 사용되고 칠판이 사용되고 이런 것처럼 또 생산 결과물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유튜브에 전해지는 또 녹음도 하는 뭐 이런 글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지만 정치 경제학은 아까 사회유지비용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또 진보와 빈곤에 따르는 해결책을 설명한다는 그런 결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거지. 지금은 아주 그 경제학의 기초적인, 정치 경제학 기초적인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보와 빈곤의 책의 내용이나 저희 설명이나 뭐 이렇게 그 경제학적인 이런 부분적인데 이렇게 막 가다가 그만둡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결책의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로 그렇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은 노는 인간과 노동 중의 인간이 있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동이라는 굉장히 고차적인 거예요. 고차적인 거라고. 뭐 기계처럼 동물처럼 무슨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서로 그 분업과 협업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 더 예를 들면 개별적인 걸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회 전체.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노동 중에 인간과 노는 인간들이 막 거기 막 뒤섞여 있기도 하고 내가 뭐 놀기도 하고 노동하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따지자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 다시 돌아가서 이 인간이 노동을 토지에 가해서 어떤 그 변형된 어떤 이루어지는 걸 부라고 하고 이 부가 생산된 부가 분배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의 몫이냐 개인의 몫이냐. 지금 정치 경제학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1879년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것처럼
정치 경제학의 어떤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정치 경제학의 틀, 정치 경제학이 어떤 건가. 그 이후로 정치가 이름이 떨어지고 앞에서 정치가 떨어지고 이래서 경제학이 뭐 회계학인지 뭐 경영학 어떤 개인의 경제 주체가 개인이 이 세상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점이 어떻게 보면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학이 돼버렸는데 예.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사회라는 게 언제나 고려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라는 게. 사회가 뭐냐? 예. 사회 전체적인 입장이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분배라는 것은 생산된 부분의 그 소유권을 확정시키는 건데 사회의 몫과 개인의 몫으로 나누어진다. 예.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이 토지에 가해지는 건데 자본이 사용될 때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독특한 게 소비가 있는 소비 아까 자연으로 돌아간다. 부도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 헨리 조지 독특한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 지표가 사용되죠. 지표가 사용되죠. 지표. 이때도 지표가 토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관념화돼서 어떤 노동을 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이 뭐 분필이나 어떤 물건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40, 50년 정도 되면 되고 뭐 물건들이랑 다 내구연한이 있고 굉장히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죠. 기회비용이라고 더 새로운 더 효용이 있는 스마트폰 더 좋은 게 나오면 뭐 기존의 스마트폰은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도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인간도 돌아가고 부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이게 뭐 공해라든가 뭐 이런 마이너스적인 생산이라는 관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독특한 예를 들면 이 부라는 거는 헌 바구니 헨리 조지가 생산과 소비는 상대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그 설명하면서 생산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뭐 도시 전체, 물건 전체, 어떤 시스템 전체, 이 부에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한다는 그 사회 큰 부의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이고 소비한다는 것은 꺼내 쓰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제가 생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하기 위해서 뭐 밥도 먹고, 뭐 준비도 하고, 뭐 책도 사고, 뭐 복사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뭔가 생산한다는 거는 소비한다는 거예요. 예. 내 입장에서. 예. 그런 데 대한 효용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소비한다는 거는 생산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 자체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과 소비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런 떨어져 있는 개념들, 인간, 노동, 자본, 부, 소비, 분배, 생산, 노동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생산과 소비라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소비한다는 것은 내가 뭘 소비한다는 거 내가 지금 이 분필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거는 예? 이건 무의미한 어떤 것들을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분필을 소비하는 것과
가치를 만드는 생산의 과정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죠, 노동.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죠. 그럼 노동이라는 게 특질이, 뭐, 논문 인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럼 돈으로 보면, 돈을 버는 노동이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럼 뭐 이건 돈이 되는 노동, 돈이 안 되는 노동.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인간의 활동 중에, 이건 돈이 되는 활동, 돈이 안 되는 활동, 이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런 특질을 갖고 있는 게 노동이다. 네. 생산의 3요소가 생산, 분배, 소비한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토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토지 위에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이 토지의 노동을 작동시키는 게 생산이다. 예. 사실 이제 책에서는 200페이지 가서 이자를 설명할 때 독특합니다. 이자 이론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정치 경제학에 해결책에 집중시키고 서비스를 제외하고 화폐도 실물화폐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론이 화폐론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화폐론 중에 일부죠. 실물 자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자를 설명할 때, 헨리 조지가 자본의 사용 방식에 따른 생산의 세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1형태가 적응시키기입니다. 보통 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토지 그 자체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자본의 대표적인 예가 가축이죠. 캐피탈, 카우, 소가 몇 마리 있느냐. 거기에 어원을 두고 가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노동이 가해진 생물이죠. 어떻게 보면. 노동이 가해진 생물. 그렇지 않은 뭐 미생물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비생물은 광물 이런 게, 원료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노동이 가해진 기계나 건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뭐 물질적 부지요. 생산자가 인간이 얘를 비생물 형태를 변형시킨다라는 게 적응시키는 걸 생산의 1형태라고 합니다. 이 생산물은 순생산물로 증가된 가치입니다. 증가된 가치. 네, 그걸 노동가치라고 그러죠. 적응시켰다, 변형시킨 거죠. 나무가 의자가 된다, 뭐 책상이 된다. 또 이런 광물 같은 것들이 뭐 철판이 된다, 철강이 된다. 또 기계나 건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변형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가치가 일로 이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물에 일부가 됐다, 노동이 들어가 있다, 응축돼 있다. 인간 생산자의 노동이 이 생산물 옮겨져 가 있다. 그걸 노동 가치라고 한다. 생산의 이 형태가 이제 이자 형태를 설명할 때 키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증가력, 생명력이죠. 생명력. 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생명력을 이용한, 그게 뭐 멜더스 이론을 비판할 때도 보면 인간이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뭐 곤충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는 지금 생산 형태가 그러죠. 가축만 기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키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생선도 다 기르기를 하고, 뭐 미생물을 이용한 각종 산업들, 뭐 곡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자체 증가력을 관리한다. 잘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그 자연의 그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질을 인간이 잘 이해해서 관리해가지고 그 키우기 하는 겁니다. 키우기.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실제로 잡는 것보다 키우기 위해서 뭐 대부분의 생선도 뭐 다 양식이죠. 양식. 이럴 때 이 생물에 증가된 증가되는 자체 증가력이 증가된 양 가치가 생산물의 일부라는 거죠. 그 1형태와 2형태를 보게 되면 뭐 둘 다 이제 노동이 여기는 변형시키는 노동이고 저기 관리하는 노동이라면 둘 다 이렇게 노동이 관여하지만 헨리 조지가 설명하기를 진보와 빈곤에서 생산 1형태에서 생기는 그 증가된 가치는 주로 임금이 되고 생산의 2형태에서 증가된 가치는 주로 이자가 된다. 네. 이걸 자연 가치라고 정해요. 이건 뭐 제가 뭐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자체 생명력이 주는 자체 증가력에 의해서 증가된 가치를 자연 가치라고 한다. 저기에도 관리하는 임금이 들어가지만 주로 그 증가력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가치는 이자가 되고, 변형시키기에 로 생기는 그 가치는 노동 가치라고 하는데, 주로 임금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산의 3형태에 있습니다. 생산의 3형태. 교환하기죠. 교환이 사회를 이루는 거죠, 사회. 교환에 의해서 교환된 물건 간의 양 가치의 차이.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양쪽 다 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뭐 사회를 구성한 시장경제. 교환경제의 핵심적인 거죠. 경제적인 사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런데 이 경제적인 경제체하고 사회를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경제적인 사회하고 사회체하고 정치적인 사회체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보통 경제체가 훨씬 더 크죠.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이 국가라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장벽이 없는 아이디어란 그 체제라 그러면 아까 전체적인 사회 경제 공동체라 그러면 이걸 사회 가치라고 하고 주로 지대로 교환의 이익이 그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에 균등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심지에 많고 교환의 이익이 변두리로 갈수록 작다라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대거든요, 지대. 교환에 생기는 이익이 서로 평등하게 다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중심지에 포착되더라라는 것들이 지금 지대 모델 방법에서 핵심적인 그 설명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879년 헨리 조지가 이런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일어나고 중국 혁명도 일어나고 이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이 장벽이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교환 헨리 조지는 당연히 자유무역에 신봉자죠. 교환이 많을수록 좋다. 하나의 사회를 이룰수록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정가 이익이 생기고 그 정가 이익을 잘 관리하면 또 풍부한 물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생산을 옹호하고 자유무역에 의한 교환된 물건의 양의 가치가 많을수록 좋다. 이게 뭐 순리적인 거고 그런 거예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데 1879년 이래로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경제 공동체 간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서로 경제가 파괴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 이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경제의 사회 시스템하고 정치적인 사회 시스템하고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옷이 몸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경제체가 훨씬 더 큰데 이렇게 정치체제가 경제의 교환의 정도에 맞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옷이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국가 한일전 축구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더 큰 조화로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자유무역하는 게 언제나 이익이다. 그것도 확대돼서 조화로운 이런 하나의 더 큰 사회를 이룩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건 생각이고 현실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헨리 조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교환된 물건 간의 가치가 사회가치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전액 지대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체제가 국가 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서로 분리된 경제체제 사회공동체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자로 분류된다라고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공부가 돼야 되겠지만 저런 전형적인 이자의 형태는 키우기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이용하는 인간이 자연의 생명력을 이용하는 형태에서 키우기에서 전가된 가치가 이자의 주요한 부분이 되고 실제로는 실제 현실에서 그 자본 사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이자라는 측면에서 자본 사용에 대한 자본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교환에. 예.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자로 분류되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이라 그러는데, 사회 가치가 지대다. 저번에 이 시스템 안에서 서울 밑에 지하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노동이 이 생산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하고, 물건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 밑에서 막 아주 자유롭게 이 생산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생산자가 서로 교환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 택배 예를 들었습니다, 택배. 자유무역이 지금 밤에 그 철도가 복잡합니다. 주로 물자를 수송하는 기차들은 밤에 주로 다니기 때문에 다닙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도 화물들이 많은데 뭐 사람마다 타고 다니는 줄 알아요. 물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배로 운송되는 물동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교역량이라는 게. 이런 어떤 물건 큰 국가 간의 어떤 무역 같은 것들만 알지. 실제로 이것들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의 사명태 교환하기 위해서는 택배가 중단이 되면 사회가 중단이 될 거예요. 지금 사람 사이에 물건이 교환되는 그 양이라든지 속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왜 하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교환에 의한 증가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 생산물을 구성하는 게 노동가치, 자연적인 가치, 사회가치. 이게 100%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경향이 있다. 생산 1형태에서 증가되는 가치는 주로 임금이 되고 2형태에서 증가되는 가치는 주로 이자가 되고 생산의 3형태, 교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기는 지대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본 사용 대가인 이자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다. 예, 전혀 경제학 교과서하고 이렇게 설명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두고 이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을 이해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독특한 게 이거죠. 이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산 이형태 키우기 위해서 찾고 있다.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이 여기 있습니다. 생산물. 이게 뭐, 지대 임금 이자로 구성되는, 이 지대 임금 이자로 구성되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생산 요소는 토지 위에 노동이 자본을 사용해 생산한다. 이 세 개가 결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생산 결과물에 자본 대체분을 빼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종착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생산물이 지대와 임금과 이자로 구성된다. 아까 뭐 주로 사회 가치다, 노동 가치다, 자연 가치다. 이 생산물이 사회적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등장하는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ics. 분배라는 게 소유권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하고 개인의 몫으로 나누는데, 이 지대 공유제 사회에서는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헨리 조지의 정치 경제학은 해결책이 지대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이 결론을 두고 이론을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뭐 임금의 입장에서, 이자의 입장에서 이론을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임금로. 헨리 조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 정치 경제학 체제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꺼운 책에서도 설명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거 생각하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생소하다, 어렵다 이러면 이게 결론이 이런 결론을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공부할 때는 뭐 이 정답을 보고 문제를 공부하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지대 공유제라는 거는 생산물로 분배가 된 생산물이 이 지대 전체를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임금과 개인이 사용하는 거고, 실제 사회는 지금 2018년에 한국 사회는 지대 사유제 사유죠.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용 대가를 개인이 가져도 된다는 거죠. 100% 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국공유지를 개인이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사용 대가를 전액 지주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비율이 자꾸 너무 높아지니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지대 사유제 사회라는. 여기에도 이게 그 기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NC를. 이런 그 이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사회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실제 사회를 들여다 보게 되면 이게 본질이라면 지대 사유라는 게 뭐 100% 토지에 사용될 거를 그 개인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100%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적용해 본다. 이럴 때는 이게 세금이죠, 세금. 세금입니다. 지대의 일부, 임금의 일부, 이자의 일부가 세금으로 사회의 몫이 돼서 사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가 개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단순한 형태입니다.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게 입체적이다. 이렇게 이게 더 근원적인 것이다. 예? 생산물은 이 생산의 요소별로 지대, 임금, 이자. 이렇게 1대1 대응이 참 되면 좋겠는데 요 사이에 분배라든가 정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쟁.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이렇게 1대1 대응만 이렇게 딱딱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라는 정치 제도가 들어가 있고, 이거 평면적으로 보면 지대 임금이자. 제가 한번, GDP 이런 걸로 대략 추산을 하는 거죠. 해보니까, 1대 2대 1.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회로 가면, 간다는 게, 토지 지주들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이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그 하나의 결론입니다. 지대의 몫이 비율로 보면 점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런 형태인가, 이런 형태인가, 이런 형태인가,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입체적으로 쌓아보면, 3번, 지대 임금이자, 지대 임금이자, 지대 임금이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빵 모형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총생산물이 총생산물로 보면 얘가 밀도가 높은 거죠. 예청수가 높은 거죠. 중심지에서 지대가 크고 한계지로 갈수록 지대가 작아지는 거죠. 중심지나 생산의 한계지나 임금과 이자는 동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지만 보통 우리가 맥도날드 예를 많이 듭니다. 맥도날드는 거꾸로 나요. 이렇게 여기가 낮고 이렇게 되는 게 맥도날드는 우리 모형의 반대 모형입니다. 맥도날드는 그 건물이나 또 맥도날드 제공하는 그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러고 노동자도 동일하고 유니폼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그 노동의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아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맥도날드 매장이 중심지에 있는 매장이 있고 중간에 있는 매장이 있고 맥도날드 매장이 여기 그 매상이나 그 가치가 훨씬 높죠. 똑같은 햄버거를 생산했을 때, 그 햄버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본을 생산,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했을 때, 그 가치를 봤을 때 중심지에 있는 햄버거가 가치가 높고, 변두리로 갈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이런 게 가치론이에요. 이게 이번 강의에, 오늘은 아니지만, 다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론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했을 때 중심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로 효용이 크다. 교환의 이익이 크다라고 해도 교환이 중심지잖아요. 네. 훨씬 더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실제로 그 영업 통계를 내보면 이 중심지의 맥도날드가 중간이나 변두리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을 많이 냈는데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토지 임대료죠. 네, 건물은 똑같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이 중심지에서나 변두리에서나 그 안에 건물 치장이나 건물 자체도 똑같이 만드는 게 맥도날드 그 프랜차이즈점의 특질이잖아요. 제 차이는 토지 임대료죠. 그런 식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중심지에서는 토지 임대료를 많이 내고,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지대, 토지 사용 대가, 토지 임대료 같은 말입니다. 토지 임대료가 중심지에서 크고, 변두리로 갈수록 작다라는 것 같은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네. 그럼 맥도날드 입장, 토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해결책의 입장에서는 이 지대가 사회가 생산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해결책인 것이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이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하는가 파리바게뜨. 중심지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을 하나 안 그러면 중간 지점이나 변두리에서 하나 영업을 결정할 때 차이는 똑같은 똑같은 매장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경제적인 그 효용의 차이는 토지 임대료죠. 가게수로 다 나가는 거죠. 뭐 이렇다는 게 이 그림입니다. 네. 물질적 진보는 계속되는데 왜 빈곤이 심화되는가? 사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헨리 조지가 이 지대선, 생산의 한계에 정해지는 이 지대선, 이 지대선이라는 개념을 헨리 조지의 이 진보와 빈곤의 정치 경제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 렌트 라인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이기도 철학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 이 생산의 한계가 이렇게 넓어진다, 좁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것을 생산의 한계가 낮아지면 예? 생산의 한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축소됐잖아요. 생산의 한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지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토지 가치가 커졌다. 토지 가치가 커졌다. 같은 생산물의 토지 가치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는 렌트 라인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렌트 라인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임금과 이자를 압박해서 생산의 한계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토지 가치와 임금과 이자 간의 관계를 렌트 라인이라는 걸로 포착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계열적인 변동 상황, 또 물질적 진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이 토지 가치의 정대라는 기준 하에서 임금과 이자와 서로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동하는 형태로 법칙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지대법칙, 임금법칙, 이자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생산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고 이 모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3주차에서 공부하게 되고 4주차에서는 이 지대선이 움직여지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업 불황이라든가 토지 투기라든가 또 이 경제 공동체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이 빵 모형의 아주 다이내믹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4주차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로 끝내고 2주차 두 번째 강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라갔던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당대에 실천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앞부분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